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니볼루맙을 투여하고 나서 간 수치가 상승을 했을 때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건 면역 항암제라고 했죠.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면역이 더 암을 잘 죽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암이 이렇게 있어요. 간에. 사실 지금은 이제 뭐 간에 승인이 나진 않았는데 아마 곧 승인이 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볼루맙을 투여를 했어요. 암을 죽이려고 니볼루맙 투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이 간 수치 AST, ALT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면역 항암제라고 했죠. 면역이 이게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가 면역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니볼루맙의 부작용 중에 이제 자가 면역이 있어요. 모든 자가 면역이 다 올 수 있어요. 자가 면역 간염뿐만이 아니라 자가 면역 뭐 갑상선이랄지 뭐 장염이랄지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 면역성인 질환이. 그런데 이게 이제 꼭 그 니볼루맙에 의한 자가 면역성 간염일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성 간염. 이 자가 면역성 간염이 오면은 이거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과에 암치료 경과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이 암 자체가 진행을 했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레션. 그러니까 이제 뭐 니볼루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암 자체의 이제 성질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막 여기 있던 이렇게 침입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간을 먹으니까 이 간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독성 간염입니다. 독성 간염.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간에 좋다는 무슨 달인 물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면은 뭘 이렇게 많이 찾아서 드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드시는 것 때문에 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간에서 뭔가 그것들을 해독하느라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서 AST, ALT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좋으려고 해서 먹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몸이 이런 이제 독성 간염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게 뭐 딱 독성 간염이라고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이거는 시간이 이걸 원인 물질을 밝혀내야 되고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AST, ALT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급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독성 간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이 자가 면역성 간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볼루맙 투여를 하는 게 또 좀 꺼려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기저간질환입니다. 기저간질환.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왜 암이 생겼냐라고 물으면 뭐 B형 간염 때문에 간경화가 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간세포암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B형 간염 자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잠자고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요, 근데 뭐 이런 B형 간염의 DNA를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암 자체가 커진 거는 뭐 CT라든지 MRI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두 개는 뭐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가 면역성, 독성 간염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어요. 이런 게 진단법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있으면 너는 자가 면역성 간염, 뭐가 있으면 딱 독성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면 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해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면은 사실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얘를 찔러가지고 이거 보는 거, 조직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보는 건데 이거 침습적이죠. 그리고 지금 간 기능 안 좋으면 어떤 혈소판 수치도 떨어지고 PT도 연장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런 찌르는 것 때문에 또 출혈이 생길 가능성, 출혈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설사 이걸 조직 얻었다고 한들 이 조직 검사를 보고 100%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예. 뭐 대충은 알 수 있죠. 무슨 뭐 플라즈마 셀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다든지 하면은 뭐 자가 면역성 간염이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사인은 있지만 100%다 자가 면역성 간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은 사람이 치료를 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봤을 테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니볼루맙 투여를 한 다음에 간 수치가 상승을 했을 때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